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모습하고는 사뭇 좀 다른 상황인데요. 수많은 폭락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긴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은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6년 15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아주 달콤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공포 분위기 맞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투자는 기술이 20%고 기다림이 80%입니다. 차트만 보며 가슴 졸이지 마시고요. 지금의 하락은 2026년 강세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고요. 짚어드린 가격대하고 비중 딱 지키면서 멘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상승장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부 시점에서는 8만 5천 달러 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모습하고는 사뭇 좀 다른 상황인데요. 이처럼 전반적인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들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고금리 장기화라든지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인 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긴축 압박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점화됐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 불안정성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투자 심리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화됐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인데 거기에 IMF하고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첫 번째로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친 건 지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제기했었던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현물 ETF에서의 자금 유출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월 달 상반기에만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약 한 1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약세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비트코인 하락세는 과거의 그 대형 해킹이나 또는 산업 붕괴하고는 좀 다소 다른 독특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만큼 이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과 판단 그리고 자금 흐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인데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엔캐리는 금리가 거의 이제 0%였었던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었던 돈인데요. 지난 12월 19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0.75% 올렸잖아요. 아마 1995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뛰겠죠. 그럼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었던 큰손들은 이자 부담도 늘 거고 환차손까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아서 엔화를 갚기 시작할 거죠. 이게 바로 디레버리징 공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엔캐리 자금의 영향력은 그 규모를 지금 최대 짐작을 했었을 때 4조 달러거든요. 원화로 계산하면 한 5,500조 원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저금리 엔화로 조달된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 자금들이 이제 회수될 경우에 시장 전체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하나의 그 위협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24년 8월 달 그리고 2025년 1월 달 일본이 금리를 건드릴 때마다 주식도 그랬지만 비트코인이 한 20%씩 빠진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강제 청산의 도미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10만 달러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이 연쇄적인 매도 폭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공포의 단계 맞습니다. 엔캐리 청사는 유동성의 재조명이지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적 가치 훼손의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 비트코인 폭락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상승은 끝났다고 보아야 할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내주면서 시장 곳곳에서 폭락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지금의 하락세가 대세 상승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지 최신 소식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깨진 가장 큰 원동력이 일본의 반격이죠.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습이었으니까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0.75%까지 올리면서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니까요.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코인을 샀던 자금들이 이자 부담이라든지 엔고 압박을 못 이기고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코인 시장의 엔캐리 자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4조 달러, 약 한 우리 돈으로 5,500조 원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의 한 25% 이상이 글로벌 유동성 회수,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의 탈출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기에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매클론 전략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았거든요. 매클론 전략가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직전 뉴욕 증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1만 달러로 붕괴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달에 고점이었었던 부분이 12K, 정확하게는 12.6K에 기록한 이후에 최근 8만 5천 달러 선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건 매클로인 전략가의 말처럼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 억눌렸던 투기적 압력이 분출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했지만 이제는 이런 투기적 과열이 제거되는 대청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 하락을 초래할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증이 아니라 더 큰 하방 위험을 내포한 신호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매클론은 지난 4월 달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은 분이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비관론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일시적인 단기 조정으로 해석하면서 그 장기적인 그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시사한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돈나무 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도 마찬가지로 2030년에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20만 달러로 설정합니다. 한화로 하면 약 한 17억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얘기했었던 건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초기 단계의 매수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 유입이 여지가 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낙관론을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금을 넘어서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데요. 레이어 2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하고의 연계 또 NFT 시장의 어떤 발전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는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는 실용적인 활용처 증가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계속해서 높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이래 수많은 폭락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긴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 그리고 2021년 같은 매번 큰 상승 이후에는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결국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진격을 했죠. 현재의 하락세는 과거 차트 패턴과는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망 속에서도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1929년 대공황 직전과 같은 폭락을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관들의 유입, 또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저의 경험을 비춰볼 때 시장은 언제나 과열과 냉각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 그리고 원칙 반드시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인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파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는 건 아니죠. 멘탈 잡으시고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올해와 내년 초에 리플에 기대해 볼 일정은 어떤 것이 있고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2025년 올 한 해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 참으로 이제 다사다난했잖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리플이 고점을 찍었죠. 그때가 3.6달러 정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환호했다가 지금은 2달러 내외 정도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승리의 깃발을 꽂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6년 초에 어떤 대형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2026년 상반기는 리플 ETF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드디어 첫 리플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물꼬를 텄고, 근데 진짜 승부처는 저는 2026년 1분기가 승부처인 것 같아요. 뭐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추가 ETF 승인 결정이 1월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때 기억하시면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에 진짜 돈이 들어오고요. 현재 2달러 안팎인 이 가격이 전고점인 3.5달러 뚫을 거고요. 5달러 내지는 강하면 7달러까지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금융권 침투 같아요. 리플이 최근에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 리플 USD 기억하시죠? 이게 그냥 코인이 아니고요. 2026년 초부터는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에 본격 통합되면서 전 세계 은행 간의 결제에 쓰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리플 USD가 많이 쓰일수록 그 유동성을 연결하는 XRP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리플은 실체가 없다는 말, 이제는 쏙 들어갈 테니까요. 세 번째는 소송 리스크에 대한 완화 해소하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부분인 것 같아요. 3월에 SEC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법적인 불확실성 사실 끝났죠. 이제 남은 건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2026년 초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리플은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비증권 상품 지위를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코인 가격에 날개를 달아주겠죠. 그동안 소송 때문에 못 들어왔던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6년 초 가장 주목할 일정은 단연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요, 이 IPO는 이제 최우선 과제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죠. 기업 가치가 뛰면 생태계 화폐인 XRP의 가치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2026년 상반기 내내 시장을 지배할 가장 큰 재료가 될 걸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희망 고문의 아이콘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까지 ETF 승인 소식과 법안 통과,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거대 모멘텀이 겹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일정들이 하나씩 현실화될 때마다 계좌의 숫자는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판이 짜여졌을 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니까요. 이더리움이 최근까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올해 8월 5,000달러 근처까지 이제 치솟으면서 기세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달러 내외 선에서 지루한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더리움의 전망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이더리움이 2,900, 3,000달러 구간에서 횡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한 77% 가까이 급등했었던 피로감이 지금 분출되는 것 같고요. 특히
$5,000 돌파에 실패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지금은 그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월 26일.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는 날이 12월 26일인데요. 12월 26일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 고매 세력이 가격을 2,900달러 아래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타나고 있고요. 황소의 세력이 3,100달러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현재는 팽팽하게 맞서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멈춰있는 코인이 아니죠. 2026년 상반기에는 글렌스테르담 남아있고 하반기에는 헤코타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고질적 문제였었던 확장성이 비약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초당 거래 속도도 12,000건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싸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거고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을 기술적으로 압살하는 구간에 들어설 거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 나가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의 이더리움 현물 ETF 순 유입액은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130억 달러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속도는 좀 느립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가치를 보면서 조용히 조금씩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26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 진행이 되고 풍부해진 유동성은 가장 먼저 검증된 이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2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거기에 실사용에 대한 증가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논란은 이제 옛말이 됐죠.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같은 수많은 레이어2 솔루션들이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빌려와서 압도적인 속도와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구동하고 있으니까요. 최신 뉴스들을 보게 되면 디파이라든지 NFT 시장은 물론 웹3 게임과 RWA 시장까지 L2 위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L2 네트워크의 총 예치 자산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L2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용처는 계속 넓히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은 계속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잠시 주춤하는 것은 가격 변동성의 일부다.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또는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 유입 추이를 꾸준히 관찰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을 기회로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얼마에 담으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트코인이 최근 11만 달러 근처에서 매물을 맞고 지금은 9만 달러 선 아래에서 위태롭게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매집은 계속하고 있지만 연말 그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차 지지선은 8만 5천 달러 부근인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7만 7천 달러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7만 7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밀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유는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의 평단가가 이 부근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2026년 15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아주 달콤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더리움 같은 부분들을 놓게 되면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 물량이 묶여 있어서 유통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더리움의 매수 타점은 지금 2,900달러하고 3,000달러 구간에서 공방이 좀 치열한데요. 보수적인 분들은 2,730달러 선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한 2,900달러 아래에서 10%씩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2026년 기업용 블록체인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원자재 대접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을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 충분히 저는 웃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올해 리플이 3달러 위에까지 솟구치면서 정말 속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은 한 1.8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플 또 속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은 매수 타점 부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은 지금 가격이 이제 한 1.8달러, 뭐 1.82달러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혹시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이 지지선 구간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65달러 정도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1.65달러 부근은 황금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반드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도 있죠. SEC하고의 어떤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고 이제 XRP ETF 승인 뉴스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2026년 목표가 10달러를 보고 가는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황금 매수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은 공포 분위기 맞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7 근처에 있고 극단적인 공포 영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거고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거기에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그리고 ETF 자금 유입까지 모든 게 여러분들 편이니까요. 분할 매수, 장기적인 관점, 절대 무리하지 않는 투자, 이 3가지 원칙을 항상 명심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큰 가상자산의 등락폭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주도주를 좀 잡으시고 거기에 기술 혁신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최근에 JP모건하고 블랙록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6년 보고서 안에는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관화의 완성인데요. 이제 코인은 도박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 배분 대상이라고 JP모건과 블랙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주도 자산의 비중 70%를 담는데 이 주도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채우는 전략이죠. 이 둘은 이제 디지털 금하고 글로벌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87,000달러 선에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12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폭풍 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폭풍 전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주도주를 70% 채우셨다라고 하면 기술 혁신주로 30% 비중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 폭발할 섹터인 RWA라든지 또는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에 비중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블랙록이 이 토큰화 펀드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요. 왜 늘리겠습니까? 바로 이게 돈의 흐름이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의 정석이죠. 피라미팅 기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풀 매수하고 기도만 하고 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적립식 투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8만에서 8만 2천 달러 구간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세력들이 개미털기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평단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사람만이 내년 상반기 목표 가격이 15만 달러거든요. 15만 달러 고지에서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거시경제하고 정책의 흐름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은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본격 시행화될 예정이거든요. 규제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건 더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거라고 하는 블랙록의 분석이 나왔지만 장기적인 하향 추세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결국 다시 공급이 될 거고 그 종착역은 한정된 공급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기술이 20%고 기다림이 80%입니다. 차트만 보며 가슴 졸이지 마시고요.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지금은 움츠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하락은 2026년 강세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고요. 짚어드린 가격대하고 비중 딱 지키면서 멘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20 특강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잘 봤다라고 하는 피드백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12월 30 특강도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제 특강은 10일, 20일, 30일 매달 10일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나 들어오시게 되면 이 유튜브 안에서 비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SNS로 문자든 아니면 카톡이든 드리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차트만 그리지 않습니다.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뉴스라든지 또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한 다음에 차트로 들어가서 전략을 짜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저하고 함께 공부해서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